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덴마크 갑니다. 오, 마음에 드네요. 기본에 충실한 집입니다. 처마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쇠말뚝이 쇠말뚝이 박혀있네요. 말뚝 종류가 두 개가 있죠.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제가 가로등, 암거, 이 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얘는 이제 말뚝이거든요. 진짜 말뚝. 말뚝은 이제 길이가 중요하죠. 이 말뚝이 한 3m 길이가 됩니다. 3m 길이의 말뚝을 쫙 박죠. 그러면 이제 지내력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이제 흙이 이제 이 기둥을 잡아주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독립기초, 말뚝기초, 독립기초, 말뚝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뭐 1m만 묻는다. 그러면 요 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80cm가 되냐, 뭐 1m가 되냐, 아니면 더 필요하냐. 건물의 무게에 의해서 말뚝의 이 면을 계산을 합니다. 아주 마음에 듭니다. 기본에 충실한 집입니다. 처마가 있다. 처마에 요를 살렸죠. 그 다음에 외장재도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그냥 긴 집인 거죠. 남쪽으로 긴 집. 근데 그 너무 긴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평면도 먼저 볼게요. 평면도 보면 3.8에 길어. 그러면 이거 너무 긴 거 아닙니까? 4.5에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4.5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스판이 커지겠죠. 지붕도 얘가 3.8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4.5야. 요 장선이라 그래요. 우리 석가래 요런 것들의 부재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 다음에 기둥도 마찬가지죠. 기둥도 여기가 말뚝이 이렇게 두 줄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말뚝이 더 필요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차라리. 그리고 이 걷어도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요 폭을 경제적인 폭이 얼마냐는 거죠. 요 폭이 4m가 넘어가면 안 돼. 4m가. 그래서 뭐 3.6 좋아요. 3.8 좋습니다. 3.3 더 좋죠. 좁으면 좁을수록. 근데 이제 거실 주방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이 있겠죠. 그러니까 3.8 요 정도 3.8에 요게 거실, 요게 주방, 거실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3.8이면 괜찮은 거죠. 그 다음에 길이로 가. 길이는 상관이 없어. 길이는 여기에 610 간격으로 길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길이는 상관이 없다. 4.900 편하게 하시면 되죠. 계속 붙이는 거야. 계속 붙일 수 있죠. 3.8에 계속 뭐 땅의 길이의 문제는 있겠지만 계속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설계 잘한 거죠. 그래서 평면도가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습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요. 가운데. 요 공간은 공간은 현관 개념이죠. 현관에서 여기로 가면 바로 주방. 여기로 가면 바로 화장실. 그래서 여기에 샤워 부스와 변기 있고 바깥에 세면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침실이에요. 침실을 통해서 침실을 가요. 네. 여기 좀 불리하네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뭐 복도가 생겨야 되잖아. 복도가 생겨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일본 스타일이 방으로 가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방을 가려면 이 방을 통해서 가야 돼. 아니면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옥, 초가지,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텐마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텐마루가 있는 겁니다. 텐마루를 통해서 이 방을 문 열고 들어가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죠. 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텐마루가 나온 거야. 왜? 이 스판을 지키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더 어렵죠. 뭐 요즘은 철물이 많이 나오고 뭐 빔도 있고 공학 목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판이라 그러죠. 이 폭을 길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 기술이 없으니까 복도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4.5m도 되죠. 5m가 되니까 구조가 어려워. 그러니까 야 그냥 텐마루로 가. 그러면 복도를 실내에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텐마루로 가. 처마 빼면 되잖아요. 텐마루로 가.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 나온 김에 단면도 설명드리면 설계 너무 잘했어요. 잘 보세요. 부재 사이즈죠. 부재죠. 이 끊김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요 처마는 원래는 옛날에 이제 목구조는 요 나무가 이렇게 연장돼서 처마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게 튼튼하겠죠. 그리고 쉽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게 뚫고 나오니까 방수며 열교며 단열 성능이 별로 안 좋아. 그 다음에 어찌됐든 얘가 이 나무가 외부에 있잖아요. 얘가 물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끊습니다. 무조건 끊어. 그래서 요건 따로 맨 거야. 따로 매단 겁니다. 처마의 나무는 사실은 따로 합니다. 그냥 모양이야. 이 구조재가 나오질 않아. 그래서 잘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기서 방수가 끝나고 지붕에 있는 레인 스크린에 있어요. 레인 스크린이라고 물 빠짐을 해야 돼. 그거를 연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 스크린 연장으로 보시면 되고 그 위에 가볍게 골강판을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요 단열재 위에 바람길이 있는 거죠. 요 단열과 요 방수의 연장은 하나로 랩으로 우유곽으로 깔끔하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열이 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얘는 긴 말뚝을 박은 거예요. 진정한 스크류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3m 박았다. 그리고 띄워라. 이 습기와 이 냉기, 겨울의 냉기를 어떻게 하냐? 띄우는 게 좋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설계입니다. 좋은 설계로 지어진 건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찾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올리는데 올릴 집이 별로 없습니다. 이쁜 집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음에 들어. 시멘트 보드를 원래 마그네슘 보드, 시멘트 보드, 이건 마그네슘 보드인데 시멘트 보드를 원래 같은 레벨로 같은 면으로 원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가 코킹을 쏘겠죠. 그쵸? 아니면 제가 요즘 코킹은 안 쏘니까 물 들어와. 근데 사실은 물이 들어오는 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뭐 안에 레인 스크린도 있고 어쨌든 있지만 비가 많이 오면 어쨌든 안에 습기가 들어온 거잖아. 물이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습기를 과연 빠질 수 있냐의 고민도 사실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요렇게 경사지게. 저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경사지게 하면 되네. 경사지게. 우리 그 외장재를 사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사이딩,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다 요렇게 놨거든. 베벨 사이딩도 있죠. 요렇게 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거든. 올라갈 수는 제주도는 올라갑니다. 제주도 올라가요.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그러니까 비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 식으로 기와 놓듯이 지붕도 이렇게 하고 디자인 역할도 하는 겁니다. 너무 밋밋하면 창고에 약간 디자인해서 이 라인을 살린 거죠. 요것도 마음에 들어.
오, 괜찮은데? 오, 괜찮은데? 그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요즘 이거 태양광 요 가르던 기초입니다. 스크루 있어요. 그래서 3m 정도 돼. 그래서 계속 돌리면서 박는 거죠. 스크루 말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길고, 이렇게 비닐 쌓듯이 이렇게 하고, 처마, 마음에 들어요. 아주 기본에 충실한 집인 거죠. 이렇게 골강판 물 떨어지게 고드름 열립니다. 여기 이제 물이 여기 선이 쫙 파이겠지. 여기는 잡석을 깔 거냐? 아니 뭐 흙인데 뭐 어때? 한번 냅둬도 되는 거죠. 띄워서 그냥 뭘 잔디를 깔아 그냥 이 자연을 그냥 냅두는 거죠. 그래서 한번 뭐 한 달에 한번 요거 이제 너무 풀이 자라면 토끼풀 자르면 되고 뭐 이러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요거 뭐냐? 요거는 그냥 모양이다. 이 구조재가 튀어나온 게 아니야. 모양이다. 그 다음에 약간 경사지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 틀을 이 마그네슘 보드, 시멘트 보드로 그냥 잘라서 테두리를 돌리면 된다.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죠. 열지 마. 창문 열지 마. 고정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제 이렇게 따뜻한 조명이 좋다. 내부로 들어갈게요. 내부도 마음에 듭니다. 딱 요게 경제적인 스판 사이즈인 거죠. 경제적인 스판 사이즈로 했고 요거는 이제 자작합판으로 마감하고 바닥은 플로링을 하고 오, 요 라제타 마음에 드네. 라제타 벽에 라제타를 그냥 하자. 바닥 난방을 하지 말자. 라제타. 바닥 난방을 뭐 바닥에서 지지고 뭐 이런 거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이 집의 기초를 가볍게 하려면 바닥 난방을 하면 무거워진다고. 그렇다 그러면 바닥 난방을 하지 말고 그냥 라제타로 가자는 거죠. 이거 재밌어요. 잘 보세요. 뭐야? 아니 여기는 마감을 잘 해놓고 여기는 뭐야? 석고보드입니다. 석고보드. 주방은 멋있게 자작으로 가구까지 다 짰네. 근데 석고보드야. 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방은 바닥을 띄웠어요. 약간 얘는 낮고 얘는 높고 뭐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세면대 있는 공간이죠. 여기는 석고보드. 이거를 난리를 쳐서 뭐 테이핑하고 도배를 할 거냐, 아니면 빠데를 발라서 그 페인트를 칠할 거냐.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집은 특징이 뭐냐면 안 했어. 그냥 석고보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죠. 열고 들어가는 거는 좀 데크를 돌 두 개 넣고 집에 들어가죠. 문을 열어라, 창문을 열어라, 뭐 이런 건데, 네, 뭐 그런 게. 방은 이제 하부는 어떻게 한다? 걸레바지가 필요하니까 뭘로 한다? 자작합판을 걸레바지를 좀 넣게 한 거죠. 외부에 이제 창 밑에까지 라인을 하고 위는 그냥 석고보드. 괜찮아요. 여기서 도배를 할 거냐? 여러분들이 생각에 좀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시멘트 보드. 외장재에 썼던 요 시멘트 보드를 그냥 깐 겁니다. 시멘트 보드가 좀 튼튼하거든. 그러니까 좋은 바닥재가 뭐야? 시멘트 보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콘크리트예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레바지는 한다. 왜냐면 석고보드가 약하니까 뭐 걸레질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바닥은 뭐 가구도 놔야지 뭐 발로 찰 수도 있잖아요. 여기만 하부만 자작합판으로 쭉 돌리는 거죠. 창대도 약하니까 자작합판으로 돌리고 얘는 석고보드가 있는 겁니다. 창은 고정창, 창틀은 없다. 유리만 낀 겁니다.
폐허 표시 보이죠? 감봉. 유리만 여기다 끼고, 요거 뭐야? 틀이 뭐야? 창틀이 뭐야? 창틀? 나무. 옛날엔 목창이잖아요. 목창. 창틀을 넣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창틀도 없어. 유리만 꼈다. 유리만 끼고 바깥에는 뭘 잡아줘야 되잖아. 시멘트 보드로 잘라서 잡아주고 안에는 자작합판 쫄대로 잘라서 잡아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코킹을 왜 안 써? 코킹을 쏘는 게 좋은데 코킹도 안 썼네. 바깥에는 쌌겠죠? 바깥에. 네,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요 창은 열립니다. 요 창은. 이 디테일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되게 어려운 디테일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요게 틀 있죠? 요 알루미늄 틀 있죠? 요거. 열리는 창이 통째로 열려. 그래서 보시면 이 틀이 있죠? 이게 창 틀이 있는 거야. 요거는 열리는 거야. 요것도 당연히 열리는 거죠. 없는 거는 틀이 없어. 안 열려. 열리는 것까지 유리만 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요거 열리는 창이네. 간단하죠. 소장님은 어떻게 그걸 잘 알아요? 고정창인지 열리는 창. 여기 틀이 있잖아. 열리는 창. 이거 열리는 창이죠. 틀이 없어? 보시면 틀이 없잖아요. 여기 틀이 있고 없죠. 안 열린다. 열리네. 안 열린다. 틀이 있네요. 바깥에 틀이 있네. 죄송합니다. 유리만 낀 건 아닙니다. 얇죠. 열리는 창은 두껍죠. 요건 얇죠. 그래서 코킹이 안 보였구나. 그래서 내부는 이렇게. 주방은 아무래도 물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주방은 이렇게 하고 바닥을 주방 띄우고 방은 화장실은 또 놨고 시멘트 보드를 한번 다 깐 겁니다. 쫙 깔고 시멘트 보드 깔고 주방만 이렇게 하고 올린 거고 방은 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부는 자작합판, 위는 그냥 석고보드를 한 거죠. 잘했습니다. 기본에 좋고 벽등 이쁘네. 기본에 충실해라. 야, 이게 이제 싱크대잖아요. 화장실에 이제 세면대인데 석고보드 이 물에 튀어서 이거 아닌데 어쨌든 여기는 그냥 자작합판을 붙이는 걸로 아니면 시멘트 보드를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건 화장실은 아예 부스통을 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방 이렇게 해가지고 별거 없죠. 틀이 있네. 이렇게 요런 거죠. 이렇게. 야, 어려운 디테일입니다. 레일이 있어. 이게 통째로 움직여. 통째로 어려운 디테일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텐마로가 없으니까 방을 통해서 이 방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이 부분은 텐마로에서 이 방 하나는 손님방 밥 먹고 나가서 다시 들어가라. 이 스판을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좋은 방식인 거죠. 좋은 방식. 덴마크 가성비 좋은 집 짓는 방법이 뭘까를 다 보여주고 있어. 디자인 1.7 편리성 가성비 높습니다. 에너지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10점 만점에 거의 10점 주고 싶어요. 그래서 스크루 말뚝이 이제 종류가 면이 필요한 게 있냐 아니면
길이로 박아. 그냥 3m씩 박아. 근데 3m씩 박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원래 돌이 많아. 흙이 돌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박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돌이 별로 없다 그러면 박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1m 파서 그냥 그 면이 넓은,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가로등 기초를 놓는 걸 제가 좀 권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 문의하시더라고요. 이거 스크루 이렇게 해가지고 쭉 박으면 쉽지 않을까요? 레벨 맞추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 라인이 거기다 고정하면 되니까 뭐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길이가 필요하다. 3m 이상은 박아야 됩니다. 박아야 되는데 그게 또 자갈과 장비가 또 들어와요. 만만치 않다. 뭐 방법은 됩니다. 그래서 덴마크 가성비 좋은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